네, 18명의 선수들의 치열한 수익률 게임 토마토배 수익률 대회 데스매치입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이재입니다.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영 신바람 나지가 않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 양시장이 좀 견조한 흐름을 보였고요. 낙폭과대 종목들 그리고 어제 중국 관련주들은 꾸준히 상승세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또 어제는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도 강세 흐름 이어지면서 그래도 이 개별주 시세가 꾸준히 이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 18명의 선수들도 수익률 전날 좀 많은 손실을 좀 기록했었는데 어제는 조금 좀 만회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잠시 후에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이 좀 생각보다는 좋은 이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앞에서 마켓 넘버 5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좀 긍정적인 의견을 표시를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오늘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매 원칙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데스매치 매매 원칙입니다. 운용자금은 1억 원입니다. 10종목 이하로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매매 운용기간은 8주입니다. 실시간 자유매매가 가능합니다. 한 종목 최대 비중은 40%입니다. 수수료는 매수 매도 시 0.012%가 적용됩니다. 매도 시 거래세 0.3% 적용됩니다. 탈주자 하위 한 명은 탈락됩니다. 네, 이 회차에 참여하고 있는 18명의 선수도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선수들 확인해 보시죠. 네, 자 먼저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승현 전문가, 그리고 대신증권의 박영민 대리, 토마토 투자클럽 오정훈 전문가, 유안타증권의 라진 대리, 토마토 투자클럽의 강지현 전문가 5분 함께하고 있고요. 유한타증권 장용준 과장,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영 전문가, 하나투자증권의 정원정 과장, 토마토 투자클럽 황민혁 전문가, 하나투자증권 한성민 대리 함께합니다. 네. 자, 그리고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봉만 전문가, 동부증권 송원준 대리,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병훈 전문가, 메리츠증권 이재우 차장, 그리고 역시 토마토 투자클럽의 부자개미 전문가 함께하고 계시고요. 유진투자증권 정재용 부지점장, 토마토 투자자문의 고광현 운용력, 유한타증권 정석철 주임 함께합니다. 자, 이렇게 18명의 선수가 이번 회차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5주차 접어들어서 이제 6주차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글쎄요, 지금 올해 안에 이 모든 게임이 이제 승부가 난단 말이죠. 올해 장을 이제 어떻게 마감하는지가 이 전체적인 18명의 선수들의 어떤 승부처의 결과물이 또 나오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연말까지는 조금 더 주성장세가 이어질 거다. 이런 시각이 좀 더 우세하게 이어지게 되면서 객장 직원들은 과연 어떻게 좀 대응을 할 것인가 많은 부분들이 더 궁금증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이 조금 엇갈렸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수익률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0위부터 1위까지 살펴볼 텐데요. 그중에서 10위부터 6위까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위는 동부증권의 송원준 대리입니다. 1.85%의 손실, 어제보다는 0.5% 정도 손실폭을 만회를 했고요. 자, 9위는 유한타증권의 라진 대리입니다. 라진 대리는 오히려 조금의 손실을 더 봤습니다. 0.65% 손실 기록하고 있고요. 자, 8위는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승현 전문가. 어제 상당히 많이 만회를 했습니다. 5% 넘게 만회를 하면서 0.24% 수익권으로 좀 돌아섰고요. 자, 7위는 대신증권의 박영민 대리. 어제 처음으로 이제 손실권으로 돌아섰었는데 다시 한번 하루 만에 수익권으로 돌아서는 모습. 그리고 6위는 하나투자증권의 한성민 대리입니다. 0.83% 약간의 수익률 반납을 했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선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정재용 부지점장이 3.62% 전날보다 3% 이상 수익을 이끌어내면서 5위로 다시 한번 올라섰고요. 메리츠 종금증권 이재우 차장이 9.11% 최종 수익률이네요. 지금 전날보다 4% 이상 올라섰습니다. 4위에 유지되고 있고요. 3위가 유한타증권의 장용준 과장입니다. 9.14% 수익률입니다. 2위는 부자개미 전문가입니다. 9.55% 전날보다 조금 더 수익률이 조금 더 줄어들게 되면서 2위로 한 단계 내려왔습니다. 자, 1위로 올라선 고광현 운용력이 현재 10.31%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선두가 바뀌었습니다. 자, 고광현 운용력이, 수익률이 더 향상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견조하게 어떤 자신의 좀 그대로 수익률을 버텨내면서, 현재 1위로 올라섰고요. 부자개미 전문가가, 4% 정도 수익률을 반납하면서 2위로 떨어졌는데, 자, 여기서 재밌는 거는 2, 3, 4위가 지금 상당히 흐름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예. 9%의 수익률을 모두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서 오늘장이 또 새로운 하나의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중위권으로 내려가 보면 지금 두 명의 선수는 손실권에서 다시 한번 수익권으로 넘어서면서 아슬아슬한 보합권의 등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추가적으로 어떤 종목을 또 매수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또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 가운데서 오늘은 두 명의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투자증권 한성민 대리 만나보고요. 유한타증권의 정석철 주임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안녕하십니까. 두분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한성민 대리와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얘기 앞서서 포트폴리오부터 확인을 하고 그리고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한성민 대리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수익률 0.83% 수익 기록하고 있고요. 주식 자산의 대부분의 자산이 모두 다 투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유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4종목입니다. 한국콜마, 그리고 다음 카카오, 액터즈 소프트, 3S까지 4종목인데요. 이 중에서 3S가 지금 4.44% 손실 기록하고 있고요. 비중이 높은 종목은 한국콜마와 액터즈 소프트인데요. 액터즈 소프트가 7.77%의 수익을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거래 완료 종목들 살펴볼까요? 소리바다, 그리고 코리아 서키트, 위메이드, 농우바이오, 다음 이렇게 5종목입니다. 이 중에서 3종목, 코리아 서키트와 위메이드를 비롯해서 3종목은 수익을 냈고요. 소리바다와 다음은 0점대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네, 자,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지금 5종목 최근에 지금 거래 완료를 하셨는데요. 요 거래 완료 중 내용들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코리아 서키트의 흐름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네. 일단은 지금 코리아 서키트는 수익 실현했는데,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번 주에 이제 IT 부품주가 강세가 전망돼서 일단은 실적이 좀 큰 폭으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갤럭시 S6 기대감과 또 삼성의 중저가폰 갤럭시 A 시리즈 출시 효과로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짧은 매매 패턴으로 이어가다 보니까 좀 코리아 서킷도 좀 단기 수익 실현을 하였고요. 그리고 지금 추세는 여전히 좀 살아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너무 기대감이 앞선 상승도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메이드도 이제 윈드소울 흥행 기대감으로 이제 조이메스가 이제 개발하고 위메이드가 이제 퍼블리싱을 해서 위메이드가 모멘텀으로 일시적으로 이제 좀 급등이 나와서 일단은 좀 수익 실현을 했고요. 하지만은 위메이드는 지금 퍼블리싱 업체여서 일단은 윈드소울의 간접적인 그런 모멘텀으로 급등을 하였지만 지속적으로 좀 눌림목이 연출되고 있어서 좀 주가가 부진해서 일단은 짧게 수익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어바이오는 제가 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좋은 기업이고 앞으로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큰 성장성도 모멘텀으로 갖고 있는 기업이긴 하지만은 이 투자 대회 동안에 이제 주가 흐름이 좀 부진해서 일단은 종목 교체 차원에서 이제는 매도를 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 이 중에서 좀, 코리아 서키트 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추가적인 반등이 일어나고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 와중에서도 계속해서 좀, 3개월 새의 흐름을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어떤 좀 박스권에서의 좀 고점을 찍은 다음에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한 번 더 고점 뚫고 올라갈 여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IT 부품주들이 지속적으로 좀 단기 고점에서 좀 조정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하지만은 코리아 서키트는 다른 IT 부품주와는 다르게 좀 모멘텀이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코리아 서키트가 주가가 이제 상당히 많은 폭으로 하락한 경우도 자회사 인터플렉스 FPCB 업체인 인터플렉스 주가 때문에 네, 이렇게 좀 큰 폭으로 이제 디스카운트를 받았는데요. 하지만은 지금 IT 부품주들이 너무 기대감으로만 급등 추세가 있어서 지금 단기 고점을 단기간에 돌파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은 갤럭시 S6가 원래는 이제 내년 3월에 출시 예정인데 지금 시장에 이제 소문이 1, 2달러 앞당겨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이제 12월에서 이제 선반영되어서 좀 IT 부품주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또한 갤럭시 S6가 만약에 판매에 흥행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IT 부품주는 전 저점까지도 네, 하방이 열려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트레이딩 구간으로 접근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추세가 상승으로만 보시고 홀딩보다는 일단은 좀 조정 국면도 생각하셔서 박스권 트레이딩이나 이렇게 좀 짧게 트레이딩 국면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 보유보다는 이제 짧게 대응을 해주는 게 이 종목은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좀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지금 그 한국클마는 이제 중국법인 매출 회복 기대감이랑 이제 매출처 다변화로 인해서 이제 좀 실적이 그 성장성이 유효하다. 그래서 이제 단기 고점 대비해서 한 30% 가상 이상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좀 이제 단기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도 좀 간헐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반등을 보고 이제 매수를 하였는데 일단은 지금 상당히 그 매물대가 많아서 그런지 좀 주가가 좀 힘이 없는 그 모습을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다시 한번 뭐 전체적인 그런 화장품주의 그런 뭐 모멘텀이 작용하지 않고서는 강한 급등 추세로 전환은 좀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엑소즈바이오는 신규 편입하여서 이제 좀 좋은 그 수익률을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2015년 실적 턴어라운드가 아주 강하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2분기로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이제 파이널 판타지 14가 이제 출시가 되는데요. 일단은 그 파이널 판타지는 온라인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 엑소시 소프트의 캐시카우 역할을 담당해 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진출하는 이제 강철의 기사 모바일 게임부터 해서 내년도 이제 모바일 게임 신작 라인업도 좋기 때문에 네, 이제 엑소즈 소프트의 이제 그 강하게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카카오는 계속적으로 이제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좀 저가 매수세가 이제 기관 외국인 중심의 저가 매수가 유입이 돼서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일단 4분기는 그 모바일 광고 시장의 실적이 좀 좋게 전망되고 있어서 일단은 뭐 영업이익보다는 매출만 확인되면은 성공했다는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다음 카카오는 좀 성장성이 그 인터넷 업종에서는 좀 최우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4분기 영업이익은 좀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고 있어서 좀 기대보다는 좀 낮게 나올 그 전망이 있지만 네, 매출은 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메스는 오늘 좀 지수가 어저께 좀 큰 폭으로 급락을 했는데 오늘 좀 주가가 좀 약하면 일단은 손절 처리 예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투자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한타증권 정석철 주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간의 매매가 아주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어떤 종목들 갖고 계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계좌 수익 보겠습니다. 6% 현재는 손실권에 있는데요. 주식 자산 비중이 84%고요. 현금 자산 15% 비중 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유 종목 보겠습니다. 금호산업과 유한타증권이 새롭게 좀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유한타증권은 지금 현재 좀 손실권에 있고요. 금호산업은 5.52%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국보디자인이 현재 1% 손실권이고요. DNA링크가 4% 그리고 소리바다가 지금 현재는 좀 손실폭을 키운 상태입니다. 네, 거래 완료된 종목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오아레나가 10일 정리가 됐는데요. 2.87% 수익 보면서 거래 완료됐습니다. 네, 먼저 주임님, 네오아레나를 이제 10일 날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 전까지 굉장히 좀 시세가 좋았었거든요. 근데 좀 매도가 정리가 잘 되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영 좀 주가가 다시 회복을 못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네오아레나를 매도하신 이유와 더불어서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같이 들어볼게요. 네, 지난주 방송 때 네오아레나 한 2,200원까지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계속적으로 위에 꼬리를 다는 모습과 이제 매도 물량이 계속적으로 호가에 채워지는 모습을 보고 추세가 좀 약해질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가서 일단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리바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3분기 적자 실적 발표 이후 단기적인 악재는 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않는 신주 인수권 행사 물량이 시장에서는 좀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60일 이동 평균선을 이탈함에 따라 비중을 좀 절반으로 축소를 시킨 상황이고요. 주봉상 이제 20주 이평선이 4,500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전일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전일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4,5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일단 전량 다 손절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보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규로 편입한 종목은 유안타증권과 금호산업입니다. 먼저 유안타증권은 이제 일단 대주주가 추가 자금 투입과 중국 후광풍 모멘텀을 받으며 지난 11월부터 큰 상승을 보였는데 한 차례의 상승을 마무리하고 한 달간의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 매매를 위해서 일단 매수를 하였고요. 금호산업은 유가 하락으로 인해 이제 항공주들의 주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아시아나 항공의 주식을 지금 시점에서 매수하는 것은 좀 부담이 되어서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는 금호산업을 매수하였습니다. 전일 비중을 늘렸다가 다시 줄인 상황이고 지난 금요일 일단 1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을 보이며 하락 추세를 돌렸다는 점에서 일단 남은 주식은 보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금호산업을 새롭게 들어가셔서 굉장히 좀 눈길이 끼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좀 대형주를 어떻게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금호산업 같은 경우에 지금 반등 어느 정도 턴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얼마까지 좀 기대를 하고 계세요? 일단은 제가 보는 가격은 한 18,000원 이상까지는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워낙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수익이 났다가도 잠깐만 놓치면은 바로 이제 손실로 전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18,00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8,000원까지 좀 더 기대를 해보자. 단기적인 접근이네요. 그러면 유안타증권 같은 경우에도 궁금합니다. 지금 중국 이 국적 상장주 같은 경우에 테마성을 띠면서 굉장히 좀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비해서 유안타증권은 수혜주에 대한 목소리는 굉장히 큰데 아직까지는 조금 흐름이 조금 더딘 것 같아요. 특히 12일 날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12일 날 하락을 하면서 좀 저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주가가 흘러감에 따라 당황을 하긴 했는데 일단은 저는 한 3,700원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일단 손절 처리를 할 생각이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후광풍이나 뭐 중국 관련 이슈 해가지고 그 한순간에 꺼질 만한 모멘텀은 아니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아직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3,700원 같은 경우에 손절 라인으로 보셨는데 저점 매수가 다시 한번 좀 가능한 가격대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일단 3,700원이 깨지게 되면 단기적인 추세는 완전히 깨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3,500원까지도 열어놔야 될 것 같고요. 3,500원 정도에서 신규 매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또 투자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성민 대리님, 오늘장 투자 전략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지금 시장에 이제 코스닥 주도업종인 이제 모바일 게임주와 IT 부품주를 이제 수급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상승 추세를 점검해서 일단은 뭐 수익을 실현하든지 아니면은 또 추가 매수하는 그 전략으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전일 이제 다음 카카오 저가 매수에 따른 추세 전환 확인 후 비중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연말 효과 기간의 적극적인 매수세를 기대해 보면서 단기 납부가대 경기 민감주 반등 여부를 체크하면서 좀 어느 정도 이제 그 비중을 경기 민감주로 좀 매수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 그러면 그에 따른 종목들, 추천 종목들도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저는 좀 모바일 쪽이나 이제 IT 쪽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내년도도 좀 고성장이 전망되는 코나이를 오늘 좀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코나이는 2015년 중국 미국 시장 IC카드 전환이 본격화되어서 이제 수요가 크게 일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NFC 기반 모바일 결제 서비스 성장이 본격화되면서 동사도 이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TSM이라든지 보안 서버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이제 추가 성장 동력도 확보하고 있어서 지금 주가가 코나이가 아주 강하게 추세가 이제 상승 추세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년도도 이제 매출이나 외형 성장도 이제 확실하게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내년도는 좀 크게 잡고 장기적으로도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내년도 상반기에는 한 목표 주가 이제 5만 원 이상도 바라보고 있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6만 원 이상도 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장기적으로는 5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모바일이나 게임, IT 부품주 쪽에 좀 전략 집중을 하라고 좀 짚어주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코나이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서 주임님의 전략도 듣겠습니다. 정석철 주임님, 오늘 장은 다시 한번 어제 장 막판에 조금 올라서는 모습이었거든요. 기대할 수 있는지 전략 어떻게 세우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최근 한국 시장은 이제 그리스 정치 불안과 유가 하락 등으로 인해 가지고 고점 대비 3% 이상 하락한 상황입니다. 일단 그리스 투표는 17일 1차 투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과거 2012년 사례를 보면 그리스 1차 선거랑 2차 선거 직후 두 번에 걸쳐 글로벌 주식시장은 급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코스피는 고점 기준 3% 이상 하락한 상황이고 1900포인트 역시 PBR 1배 정도 수준입니다. 단기적으로 쇼크가 오게 된다면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거 반등이 나왔던 업종은 에너지, 조선 등 낙폭 과대 업종 중심의 상승세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이러한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잘 대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매수 규모가 크지 않았던 연기금은 12월 이후 소폭 매수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소극적 지수 방어 성격이 강한 연기금이 코스피가 1900 초반에 근접함에 따라 확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0년 이후 4년간 12월 평균 8,900억을 순매수하였는데 현재 약 1,800억 원을 순매수하며 과거 대비 5분의 1 규모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기금의 추가 매수 여력이 존재하는 만큼 1900포인트를 바닥으로 판단하고 매수 주체들의 움직임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수급에 좀 주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금일장 관심 종목은 IT와 연관이 돼 있는 슈피겐 코리아입니다. 일단 지난 11월 5일에 상장한 신규 종목으로 글로벌 휴대폰 액세서리 제조업체입니다. 매출 비중은 아이폰이 60%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갤럭시 시리즈의 30%, 기타가 10% 정도입니다. 상장 이후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슈피겐 코리아의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400억과 156억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출시한 아이폰 6의 글로벌 판매 호조가 지속됨에 따라 수출 비중이 크게 증가하며 케이스 매출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일단 오프라인 매장의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북미 시장의 경우 휴대폰 액세서리 시장은 오프라인이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2015년 매장 수 확대는 이 회사의 높은 실적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또한 케이스 제품뿐만 아니라 휴대폰 액세서리 및 다양한 제품으로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성장 동력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슈피겐 코리아 모바일 패션 쪽으로도 이제 관련이 많이 깊은 종목인데요. 오늘 전략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오늘 두 분 다 수급 관련된 좀 얘기를 좀 언급을 해주셨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좀 모바일이나 IT 쪽 이쪽에 부품 관련된 업체들 전체적으로 좀 전망이 좋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코스닥 쪽으로 아직까지 좀 더 매기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나오는데요. 오늘 양시장 전략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바이 승률 대회 데스매치 오늘 순서 이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